초고 용적률 아파트가 등장했었죠. 서울처럼 땅이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아파트들이 중요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통 혼잡이나 일조권 침해 등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학교나 직장, 지하철역 등 다양한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가 돈이 되는 시간 플레이스 101의 정재훈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용적률 991%를 자랑하는 초고 용적률 아파트가 등장한 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초고 용적률 아파트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서울의 땅 부족 문제와 재건축, 재개발이 맞물리면서 고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지만 이런 아파트들에는 부작용도 따르는데요. 그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저 하나의 아파트가 아닌 용적률 991%를 자랑하는 초고 용적률 아파트가 등장했었죠. 한눈에 봐도 놀랍지 않나요? 이런 빽빽하게 세운 아파트는 닭장 아파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낮은 건물들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 높이와 밀집도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간이 빽빽할까요? 바로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 무려 991%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란 건물이 지어지는 땅 면적에 대해 건물의 모든 층을 합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100%에서 300% 정도의 용적률은 여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과천주공 10단지는 용적률 86%, 신길 파크자이 254%. 이런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이 1000%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처럼 초고 용적률 아파트는 그 기준을 넘어 991%에 달하며 주변 다른 아파트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청량리역 일대에서는 이런 초고 용적률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998%,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995%, 한국의 마천로라 불리는 곳이죠. 이는 서울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의 힐스테이트 중동은 용적률이 928%로 한양 수자인보다 다소 낮지만 공간의 빽빽함은 그 느낌이 더 강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건폐율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중동은 건폐율이 무려 74%에 이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대지가 100이라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74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고밀 아파트가 왜 필요할까요? 용적률이 높다는 건 적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처럼 땅이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아파트들이 중요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을 높여 이득을 보고 그 덕분에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이 될수록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초고밀 아파트에는 그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우선 고층 건물일수록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특별한 공법과 자재가 필요하고 지하층도 더 깊게 파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급증합니다. 또한 이런 아파트는 도시 미관을 해칠 수도 있으며 주거 환경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통 혼잡이나 일조권 침해 등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바람이 강해지고 비상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 고장 등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안전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서는 닭장 아파트가 양산된다면 주차난과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밀주거단지를 만들 때 단지 설계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별 기능과 역할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밀복합 개발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확장된 도시가 초래할 비효율적인 통행량 증가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계속적인 확장과 함께 서울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광역교통망을 새로 구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고밀개발은 불가피하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고밀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량의 급증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 이하 대단지의 용적률을 350%로 올릴 경우 가구 수가 40%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개발과 교통망을 연결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논의할 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용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보행일상권처럼 사람들이 걸어서 학교나 직장, 지하철역 등 다양한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일기 신도시와 같은 20년 된 노후계획 도시를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약 200% 수준에서 500%까지 높일 경우 닭장 아파트처럼 과밀하고 비효율적인 주거 환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인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단순히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을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르꼬르비제의 도시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 설계를 통해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르꼬르비제는 빛나는 도시를 통해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고 인구 밀도를 높이며 교통수단과 식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는 단순히 건물을 높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정비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종종 닭장처럼 각 세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한 동의 아파트가 사실은 하나의 마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이라 함은 함께 살아가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아파트가 이러한 마을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작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러한 한국적인 도시 모델이 성공한다면 그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현대 도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 정비의 본질은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계획이어야 하며
이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작업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의 초고 용적률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용적률 991%에 달하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같은 고층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는 서울의 땅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교통 혼잡과 도시미관 훼손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재건축과 고밀화가 진행되는 일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는 것 이상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도시정비는 사람 중심의 계획과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